이제 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댄스본은 카운트 싱크만 해서 넣으면은 위쪽은 이제 프레제핏이잖아요. 이 픽처의 크리스탈 모듈 쪽은 프레제핏으로 맞게 되죠. 이건 본탭을 한 거고 아래 건 본탭을 하면은 뼈하고 임플란트 픽처에 어떤 컨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탑 딥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건 이제 보시면 크리스탈 본 쪽에 이 카운트 싱크를 해버리니까 이쪽은 그냥 스레드 산에 맞춘 거죠. 고래는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는 칸셀러스 본의 어떤 최고종을 얻을 건데 내가 이밀 로딩을 한다 하면은 사실은 좀 불편하죠. 좀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빌 딥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카운터 싱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겠어요. 카운터 싱크를 몇수로 할까요? 그러니까 피처 사이즈가 4.7이에요. 우리 임플란트는 에스라 임플란트가 4.7짜리 피처를 이제 심어요. 그럼 카운트 싱크는 4.7로 할까요? 네, 맞습니다. 0.2mm 정도 작게요. 그래서 4.5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0.2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셀프 스레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밀 로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온본이에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저는 그냥 카운트 싱크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넣겠네요. 임플란트를 카운트 싱크 않고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탭이 없어. 본탭 있으면 좋죠. 임플란트 일단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쓰고 있는 방식이 흔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임플란트 자체를 본탭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임플란트 스레드 자체를 본탭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너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라체팅으로 이제 좀 넣죠. 추가로 그러니까 엔진용 이 피처 드라이버로 넣은 다음에 이제 걸리면은 이제 엔진을 빼고 이제 그 라쳇용 피처 드라이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용 피처 드라이버를 넣고 이제 라체팅으로 하잖아요. 그 라체팅으로 한 다음에 이제 걸리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라쳇이 연결된 상태에서 메주어 디스탈로 계속 루징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티핑을 시키는 거죠. 메주 디스탈로. 그러면서 루징을 시켜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고 또 루징 시키고 더 들어가고 보컬인갈도 하죠. 근데 그게 왜 S랑만 된 줄 아세요? 어버튼 컨센이 강력해서 그래요. 라체팅을 한다는 소리는 몇 뉴턴 정도의 그 인ser션 토크를 쓰겠어요. 거의 100뉴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밀 로딩이나 얼리 로딩 같은 경우는 특히 이밀 로딩 같은 경우는 70뉴턴 센티미터 이상의 힘으로 임플란트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 올드 커넥션을 쓰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30뉴턴 이상을 쓰지 말아 하잖아요. 왜? 임플란트 커넥션 부위가 뭉개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밀로딩이 불가능한 임플란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IBS 같은 경우도 따져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30뉴턴 정도밖에 못 넣을 거예요. 근데 이밀로딩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냐면은 70뉴턴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패시브 피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임플란트를 본탭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장점이 있고 또 그렇게 수술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시면은 한 달만 지나도 오스테오 인터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얼리로딩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탭까지 쓰는데 그럼 다른 임플란트는 그렇게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일단은 예를 들어 IBS 같은 경우는 그냥 스레드가 휠 거 아니에요. 자꾸 흔들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오스템이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나사산 자체가 액티브한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냥 삼각 스레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스트라나 아니면은 브랜드마크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삼각 스레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걸로 이제 흔들어가지고 본탭까지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봤던 본탭의 형태가 있잖아요. 탭 스레드는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커터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머라고 하나요? 리머 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는 특히 크리스탈 모듈 쪽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스파이럴 컷을 낼 수가 없잖아요. D컷이라기도 하고 우리는 스파이럴 컷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D컷이라는 것은 그 엔드밀 있잖아요. 엔드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깎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건 쉬워요. 그렇게 깎기가. 근데 우리는 그 라운드 볼을 가지고, 그러니까 볼 엔드밀 가지고 밑에서부터 깎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깎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해놔서 피처 자체가 탭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탭 같은 느낌이죠. 피처가. 형태가. 탭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파이럴 컷이 잘 돼서 탭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깎으면서 들어가요. 탭을 내면서 들어가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측방에 보시면은 이런 그 스파이럴 컷의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옛날 디자인이라 그런데 이번 5세대 디자인 같은 경우나 이 BLX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사선 자체가 본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BLX는 카운트 시크도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패시피스로 넣는 개념보다는 칸셀레스 쪽은 본탭 개념이고, 그리고 저쪽 코트칼본 쪽, 그러니까 크레스탈 리치 쪽은 그냥 패시피 개념인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래가 크잖아요. 피처 아래가. 그 위에는 전부 다 더 많이 깎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깎여 있죠. 근데 어떻게 크리스탈 모듈 쪽이 패시핏이 된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논리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나사 자체가, 스레드 전체 자체가 본탭 개념이어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면은 카운트 싱크를 해서 패시핏을 맞추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넣는 동안에 그 메조 디스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이 쓰러트려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쓰러트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한 100뉴턴 이상 버티거든요. 100뉴턴 센티미터 이상의 힘을 버텨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100뉴턴 센티미터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죠. 뭉개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역회전을 빼요. 그 다음에 추가 드리링을 좀 하고 다시 또 그걸 반복해서 초유 고정을 거의 100뉴턴 이상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우리 라쳇에 보시면은 라쳇이 70뉴턴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까지 돌리면은 70뉴턴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더 돌려요. 그 다음부터는 감각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감각이 결국에는 이제 피처의 어버트먼트 커넥션 쪽이 뭉개질 만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전 단계까지 무조건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흔들어요. 흔든데 안 흔들어지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피처가 들어가서 바텀이, 그러니까 밑쪽에 피처 에이펙스 쪽에 바텀업이 된 거예요. 그건 더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스트리핑 돼요. 스레드 사이에 있던 골 조직이 다 스트리핑 돼 버리니까 그건 위험하고, 또 반대로 밑에까지 안 내려갔는데 잡아뜨려 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판 깊이를, 그러니까 오스테토미를 한 깊이를 이미 그 뎁스 게이지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은 위쪽이 걸린 거예요. 그건 다시 역회전을 빼고 다시 추가 드리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밀어넣는, 피처를 억지로 밀어넣는, 흔들어서 밀어넣는 것을 반복하면은 한 100뉴턴 이상으로도 피처 인스톨레이션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밀 로딩이나 얼리 로딩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임플란트에서 할 수 없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특히 이제 우리 핸들 있잖아요, 핸들. 보시면은 그 핸들 키트, 핸들은 딱 거기에 적합해요. 전치부나 그러니까 소구치 부위까지, 거기까지는 이 핸들이 다이렉트 어세스가 되거든요. 하악은 전치부가 주로 되고, 상악은 전체를 다 핸들로, 피처 드라이버를 핸들에 연결해서 피처를 집어넣는 과정이 이 다이렉트로 돼요. 그 과정 중에 뭘 제일 많이 하냐면은 콘 타입으로 이렇게 그 돌려요. 피처가 이렇게 넣는 과정 중에 이걸 이런 식으로 콘 타입으로 회전시키면은 본 익스펜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전하고 다시 걸리면 다시 또 그 돌리고 회전하고 또 다시 또 걸리면 회전하고 해서 어쨌든 뼈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밀어넣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트가 못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치는 생각해보세요. 전치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잖아요. 그럼 제가 인서션 토크를 30뉴턴을 줬어요. 뭐 핸들 가지고 30뉴턴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피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처를 지지하고 있는, 피처가 들어가고 있는 이 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100뉴턴, 200뉴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처의 표면적으로 이 인서션 토크를 나눠봐야 하잖아요. 반대로 구치에서 제가 7mm, 직경 7mm 임플란트를 심어요. 내가 100뉴턴이라는 힘을 써도, 인서션 토크를 100뉴턴 이상을 써도 뼈 쪽에서 발생하는 인서션 토크량은 30뉴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죠? 표면적으로 나눠야죠. 네? 표면적으로 나눌 수 있죠. 예, 피처에 표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힘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막 100뉴턴 이상을 쓴다니까는 헤이포스다, 큰일 났다, 막 본 네크로시스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산수의 얘기고, 산수죠.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그 뼈가 받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뼈가 받는 힘은 피처의 표면적으로 나누자죠. 그러니까 뼈의 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모든 임플란트 회사에서
30mm 이상은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S락을 쓰신 분이 전화를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악 전치 수표율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작은 사이즈 뭐 이렇게 3.3도 심으시고 그래요. 그분은 3.3을 생각해보세요. 36cm의 인셉션 토크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도대체? 예, 그건 단순한 문제잖아요. 프레젠 네크로시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악 전치비 실패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버포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나토믹한 그 어떤 형태가 좀 그 하악 전치가 지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뚫린 거예요. 아니면 터진 거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왜 안 붙겠어요? 이제 물론 IBS 쪽은 포기했잖아요. 그쪽 전체 쪽은 작은 사이즈 그 피처를 지금 사용을 실패율이 높으니까 포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잘 안 붙는 이유가 방금 똑같은 이유예요. 30m 조이면은 칼날 스레드에 생각해보세요. 사이즈는 작죠. 코어 사이즈도 작죠. 그러면은 이게 오버포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실패율이 그 높으니까 IBS 판매 한 영업사원들 이야기가 뭐냐면은 작은 사이즈는 안 나간다 아예. 거기에다가 또 그 액티브한 스레드를 만들려니 코어는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어도 빠져버리고 또 넣는 과정 중에 오버포스가 들어가니까 본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거고 또 긴 걸 주로 심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가용물 형태가 거의 다 이렇게 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긴 걸 스트레이트한 걸 집어넣으면은 어딘가 뚫릴 거고 아니면 위쪽이 터질 거고 그러면은 결국 결과가 좋겠냐 그죠. 그렇지 임플란트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치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진 거죠. 반대로 구치를 이야기하면은 100뉴턴 이상을 써야 돼요. 일단 5mm짜리 픽처를 주로 쓰니까 직경 5mm짜리 쓰니까 뭐 30뉴턴, 뭐 50뉴턴 그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같이 6mm, 직경 7mm짜리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30뉴턴은 금방 올라오고요. 최고종이 뭐 40, 50, 뭐 심한 경우 디온본 같은 거 100뉴턴도 올라와요. 그걸 못 넣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30뉴턴으로는 구치 임플란트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와이드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얇은 거 쓰죠. 그냥 5mm. 왜냐면 6mm, 7mm만 돼버려도 30뉴턴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집어넣어봤자 뭐 사실 그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뼈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헐겁게 넣은 거예요. 성공률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공률이 높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권하게 되고 그게 구치는 5.0이면 충분하다.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온본에서 본테브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카운트 싱크를 해서 프리션 피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돼버리고 그러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많이 없어지죠. 그죠? 우리 같이 이제 그 흔들어서 아니면은 이제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퍼레이션 소켓을 루징을 시켜서 본 컴팩션과 컨덴센션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또 이렇게 되죠. 본탭을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잘 붙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 모로코에서 의사가 와서 이제 모로코 이제 수입업자와 같이 와서 이제 하는 걸 보더만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걸 보고 자기도 이 프랑스 의사한테 그걸 배웠대요. 네, 흔드는 걸. 프랑스 의사는 누구한테? 하다 보면 알겠지. 네, 하다 보면 알겠지. 또 그쪽에 엔소지르나 프랑스 임플란트 이름이 엔소지르예요. 거기 그것도 스트라만에 흡수가 됐죠. 그리고 독일 계통 임플란트를 주로 쓰니까 그쪽 그 유럽 쪽에서는 거기는 이 크리스탈 모듈이 다 이게 강력하잖아요. 강성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탭 아니면 못 넣어요. 카운트식 하나 못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 본탭 없이 카운트식 없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을 이제 고안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하니까는 스타빌리티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성공률 높으니까 그것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원치용으로 흔든 거 있잖아요. 이건 못하지. 왜냐면 핸들이 있어야 되니까. 라쳇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메조디스탈이나 복근인간이나 이렇게밖에 못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치형으로 흔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하던데 그래 저번에 갔을 때 그 모로코에서 유명한 스페인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대요. 그 사람한테 2개 심었다고 나한테 그 가수 가수한테 심었다고? 가수한테 심었대. 그래가지고 버추얼까지 끝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수가 누구 하고 한데 뭐 조용필 씨 같이 상당히 유명한 국민 가수인가 봐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딱 그거 이게 원치형으로 흔든 걸 보고 핸들로 그걸 보고 이제 뭔가 아이들 이제 자기가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나 봐요. 아이디어를 얻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패시브핏 한다고 그 엔진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길 바라고 있잖아요. 잘 들어가기를. 그러면은 그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브레인막 때문에. 근데 다 못 집어넣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억지로 이제 라체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브레인막도 금속이 그레이드 1이에요. 그 당시엔 그레이드 1이었어요. 지금은 그레이드 뭐 3를 쓴 것 같더라고요. 4는 안 써요 또. 모르겠어요. 지금 4를 쓰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팔로업에서 마지막 단계 때는 뭐냐면은 그레이드 3까지는 쓰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레이드 4를 쓰기 때문에 또 나쁘다. 자기들은 더 바이오 컴패티블한 임플란트를 만든다. 요게 이제 브랜드마이 임플란트가 견제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바이오 컴패티블한 그 임플란트를 쓰길 원하니까. 근데 메카니컬한 특성은 좀 포기한 거죠. 그래서 라체스로 돌리잖아요. 임플란트를. 그러면 이쪽에 금속이 휘어. 그러면 어버트먼트를 어떻게 연결해? 그러니까 휜 거 보고 다시 또 빼. 근데 안 바꿔줘. 그 휜 임플란트를. 그 잘못했으니까 안 바꿔. 잘못했으니까 안 바꿔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장하는 인서션 토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안 바꿔줘. 그러니까는 그 날리고 돈 다시 사서 쓰든지 뭐 해야죠. 오늘 헐렁헐렁하게 드리면 그러면 이제 철거증이 안 나오니까 철거증은 담가야 좀 문제고. 하여튼 좀 웃기긴 하죠. 예. 저도 웃겨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아니면 폰탭을 하시거나 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제 넣는 걸 보고 이제 다들 좀 신기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일하잖아 우리가 지금 손으로 넣는 게. 프리태핑은 저는 그 어떤 드릴 키트 자체에서 프리팅이 되는 거죠. 폰탭을 한다죠. 탭이 나와야 돼요. 폰탭이 있어야지 프리탭을 하는 거죠. 네. 프리태핑. 네. 근데 프리탭을 안 하고 지금 우리는 피처가 폰탭 개념의 피처니까. 그러니까는 그걸로 이 프리탭, 그러니까 폰탭을 한 같이 이 임플란트를 넣는 게 성공률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임플란트를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성공률이 다른 회사보다 좋다 하면은 디자인을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디자인을 잘한 거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률이나 여기서 성공률이란 말은 초기 고정이 잘 되는 거지. 아니 초기 고정하고 그 붙는 거 있잖아. 옷의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타입 4는 대부분 보석 인테그레이션은 특별한 아까 같이 토크를 막 무리하게 주거나 본을 막 히팅 시키지 않고 한 경우는 아니 안에가 아예 본이 텅 빈 거라든가 그거 아니면은 타입 4인 경우는 대부분 초기는 괜찮은 거야. 이제 로디를 가해서 조합이 문제가 됐다든가 못 버틴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지금 그 초기 또 같은 이야기 또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엑스트라 와이드 피처를 심어버려요. 직경 8mm짜리 막. 8mm, 네, 그 긴 거. 8mm의 맥 길이 막 11, 13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는 안 심어봤거든. 아 나는 8에 10까지는 심어. 8에 11은 있는데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7에 13도 꽤 많이 심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 러시아 환자, 러시아 아니라 우리 까레스키죠. 이 고려인 그 한국 이주에서 본 환자 있잖아요. 그 환자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상악 제1대구치 부위는 소켓립팅을 했고 상악 제2대구치 부위는 뼈가 많아요. 근데 이를 빼고 보니까 이 페트 이 페트가 막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켓립팅을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기름이 엄청 나오던데. 그 막 흘러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마 본 사이에 본애가 네. 페트가 참 누렇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오일리해. 그냥 그 음식할 때 쓰는 그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올리브유 같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한참 나오더라. 한 1분이 나와요. 1분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직경칠에 11mm 길을 심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켓립팅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너스 플로어에 코티칼 본에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칸셀레스 본, 그러니까 코티칼 위에 그 크리스탈 리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 쪽에 코티칼본도 없고 칸셀레스본은 D4본이고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고 붙길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코티칼본 앵커리지를 써야 되니까 소켓립팅을 꼭 해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뭐 13mm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7회 12를 깊이 심었기 때문에 한 3, 3mm 깊이 심었어요. 아 근데 우리는 똑같이 IBS 같이 EH 개념이 있잖아요. 에머지 프로파일 개념이 에머지 하이트죠. 에머전시 하이트. 그러니까는 보철 치료 가능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다른 걸 뭐 4, 5mm 깊이 심어 보세요. 뼈를 깎아내리라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어버트먼트 연결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돼 버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2차 수술이 너무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깊이 심어 버리면. 예. 힐링 어버트먼트 탑이 진지발 레벨보다 약간 낮아요. 그러면은 커버 스크루 개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IBS는 어떻게 보면은 원스테이지 서저리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힐링을 연결하면 원스테이지 서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머시 하이트, 그러니까는 EH 개념으로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버트먼트로. IBS는 그냥 심을 때 그걸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힐링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데 그걸 대응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우리가 좀 약점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힐링된 다음에 뼈를 더 깎아서 더 아래쪽으로 더 접근해서 어버트먼트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뼈가 더 높아지면은 높은 데로 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장점이란 거죠. 발치 즉시를 할 때요. 네. 그 높이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낮은 데에서 이제 발치 즉시니까 리모델링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하는데, 낮은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미리 정도 깊이 넣는 게 그래도 제일 낫던가. 어떨 때는 너브가 막 해가지고 피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드러나지만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코티칼 본연의 그 어떤 두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링골 같은 경우는 두꺼운데 거기다 탑을 딱 두고 좀 깊게 심다 보면 너브도 가깝고 그러니까 짧은 거 심어야죠. 그러면. 네? 짧은 거 심어야죠. 그게 짧은. 네. 두꺼운 거는 내가 보니까 그 발치와는 구멍이 크잖아요. 8mm면 7mm도 하악은 괜찮은 것 같아. 뼈가 단단해서 그런가. 그 정도 넣고 보철을 가분수로 해놔도 고기는 이상해도.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뼈가 없잖아요. 네. 하악에 특히 뼈가 없으면은 커트칼 본에 크리지밖에 안 일어나요. 칸셀레스 본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드 임플란트가 왜 오래 갔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칸셀레스 본이 없기 때문에 짧아도 코티칼 본 앵크레지만 일어나니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适当한 얘기고 상적으로 객관적이지, 쇼드 임플란트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는. 아니 칸셀레스 본이 왕창 이렇게 할로 보이는데 숏을 깊이 심어봤어요. 뽕닥 빠지는 거지. 좋아서 심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코티칼 본 앵크레지가 주로 일어나요. 두꺼운 거죠. 예, 칸셀레스 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라고. 그것도 안전하고. 근데 그걸 임플란트가 좋기 때문에 오래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전인 수격이죠. 좋으면 내 편이고 나쁜 것은 남의 편이고. 나도 항상 그렇죠. 이긴 편이 내 편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비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자가당착의 상황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제가 아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누구나 뭐 숏 임플란트만 심으면 되죠. 뭐 다른 임플란트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7mm짜리 다 심으면 되죠. 뭐.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뭐 보니까 우리 우주가 빅뱅이 있었대.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됐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구형으로 팡 터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온 그 과학자들 뭐냐면은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 우주 자체를. 그러니까 구형이지. 내부에 있는 존재가 이 외부 형태를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가당착의 상황에 돼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전 두려운 거고, 선생님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오픈 마인드로 자꾸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